안녕하세요. 복막하는 여자 컴치세입니다. 지난번 제 첫 영상을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투석을 밀어보려고 입원을 했다가 결국 투석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번 브이로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투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투석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투석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영상을 켜봤습니다. 투석한 지는 한 달 반이 넘은 상태고요. 투석은 손투석이랑 기계투석으로 나눠져 있는데 손투석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 투석을 하게 되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4시간부터 8시간까지 4번을 나눠서 하는 게 손투석입니다. 기계투석 같은 경우는 낮에는 비워놓고 밤에 주무실 때 9시간 정도 기계로 하는 게 기계투석이라고 들었거든요. 기계투석의 장점은 낮에는 활발히 자유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밤에 잘 때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투석을 처음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기계투석으로 할 건지 손투석으로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 검사 결과가 기계투석이 저한테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복막도 사람마다 복막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손투석이 맞는 사람이 있고 기계투석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계투석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투석액을 넣으면은 내 몸에 있는 수분이랑 노폐물을 같이 빼주게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후자예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노폐물이 잘 빠지고 금방만 빠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기계투석 특성상 9시간 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복막투석하는 이유가 저녁에 기계투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낮 시간에는 그래도 물을 빼놓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겠구나. 나한테 4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저녁에 9시간 하는 거를 노려보고 복막투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복막투석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저한테는 기계투석이 안 맞다고 하니 얼마나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박스터 회사의 투석액을 쓰고 있는데 그게 1.5, 2.5, 4.5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농도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7.5라고 엑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투석액이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투석을 4번 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2시간짜리 7.5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일단은 기계투석을 못하니까 임시로 7.5 하나랑 1.5 하나를 넣는 방식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그래도 소변을 좀 보는 편입니다. 나의 본신 기능이 좀 있을 때 그때 12시간짜리랑 8시간을 같이 이렇게 2개를 복용해가지고 하루를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7.5 엑스트라 버전을 하나 사용하고 12시간 사용하며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은 1.5 피지오니렉 1.5를 사용하고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아직 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을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횟수로는 총 3번을 투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도 복막투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막투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최대한 저도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손닦기입니다. 이게 그냥 손닦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청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손닦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손을 닦고 절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며 물도 끓일 때 팔꿈치로 꺼야 되고 연결했을 때는 알콜로 손을 깨끗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손 씻기 영상부터 보고 찡!
콤시세이의 복막 투석. 먼저 물을 타주시고 물을 못 타줍니다. 그리고 분유질을 해서 먼저 손바닥에 먼저 꼼꼼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등 그리고 열심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깍지로 손가락 사이사이 다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뒷면 닦기 위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깍지를 하면서 잘 안 됐던 부위 엄지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검지로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긁어주세요. 닦은 다음에 손등으로 물을 꺼주세요. 이거 손을 닦을 때는 절대 수건 안 되고요. 수건을 한번 하더라도 손 한 번 씻을 때마다 한 장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걸로 한번 닦아주세요. 닦을 때 물기 없게 꼼꼼히 닦아주세요. 콤시세이의 복막 투석. 자, 손을 씻고 왔습니다. 투석하기 전 준비물을 알아보자면 투석에 저는 지금 1.5 피즈온 일액 넣을 겁니다. 그리고 도관 살균 뚜껑, 원래는 하나 필요하지만 여분을 많이 가지고 왔고요. 배액을 무게 재는 거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거는 배액을 걸어놓는 용도로 쓰이는 철지망,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소독제, 도관이 뚜껑 없이 땅에 닿았을 경우 세균을 막아주는 집게입니다. 자,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투석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손을 중간중간에 열심히 씻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점, 농도, 그리고 제조기간, 유통기간, 그리고 용량. 저는 2리터라고 하지만은 저는 1.5를 넣습니다. 체형이 작으면 작을수록 덜 넣게 되겠죠. 저는 1.5만 넣어도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요. 일단 투석액이 터졌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물이 나오는 경우 투석액이 터졌으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터진 걸 사용하면 복막염이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까줍니다. 껍질을 까줄 때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이거는 터진 게 아니고 잘 분리시키기 위해 물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물이 안 새는지 확인합니다. 투석할 수 있는 장소에 걸어주고 뒤에 있는 배액백을 분리해줍니다. 분리해서 여기다가 그물망에다가 걸어줄게요. 배액백을 잘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배액백 특징이 앞면에는 맨들맨들하고 뒷면에는 그물처럼 거실거실합니다. 앞면에는 무조건 맨들맨들한 부분을 앞에 놔야지 배액을 할 때 복막염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배액을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자, 투석액을 걸었으면은 포도당과 안에 약물이 잘 섞일 수 있게 이 초록색을 꺾어서 똑딱 한번 해줍니다. 저는 방금 똑딱을 해준 상태라서 저 위에 있는 약물이 아래로 섞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그때 동안 제 배에 있는 투석액을 배액해주면 됩니다. 자, 배액을 할 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에 흐르듯이 배액백보다 위에 있는 공간에서 배액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액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도관이랑 투석액 도관이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손이 씻었지만은 그래도 도관이든 봉지든 알코올든 만졌으니까 알코올로 손 소독을 먼저 해주세요. 알코올로 손 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알코올은 바른 상태에서 안 말리고 도관을 연결하면 손이 미끄러워서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막염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 마를 때까지 발라줍니다. 자, 이제 도관을 꺼내서 투석액이랑 연결해줄 건데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은
복막 투석 환자. 바로 투석에게 붙어있는 도관에 클립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스터 기준입니다. 파란색 클립, 하얀색 클립. 파란색 클립은 투석액이랑 연결되어 있는 클립이고 도관에 있는 클립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클립 같은 경우는 백이랑 연결되어 있는 도관의 클립입니다. 이 클립을 조절해서 백을 할 수 있고 투석액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이 클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둘 다 잠가주세요. 똑딱. 집게를 둘 다 잠가주세요. 똑딱. 똑딱. 만지실 때 도관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이제 도관끼리 연결을 해줍시다. 양쪽으로 이렇게 잡는데 왼쪽으로는 나의 도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투석액 도관. 양쪽으로 잡으면 내 도관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투석액 도관에 있는 뚜껑 고리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하면은 놓칠 수도 있으니 조심히 해주세요. 새끼손가락으로 도관 뚜껑을 따고 투석액 도관 들고 있는 엄지와 검지로 하얀색 뚜껑을 따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근데 최대한 옷이랑 멀리 떨어져 있게 잡아주세요. 옷에 만약에 뚜껑이 빼진 상태로 옷에 닿으면은 복막염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이때도 도관에 살을 연결해 있는 부분은 손으로 안 만지도록 조심해주세요. 만지면은 복막염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을 먼저 해야 뱃속이 비우고 그 비운 뱃속을 투석액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백을 해줄 건데요. 먼저 내 도관에 있는 부분을 열어줍니다. 이게 열린 거고 이게 닫힌 거예요. 먼저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여기서 아까 파란색이랑 하얀색 중에서 하얀색이 백 도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 도관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이 되고 있죠. 지금 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꺾이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뒤로 넘겨주고 백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먼저 영화 같은 거를 먼저 켜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 만질 일은 없어요. 핸드폰을 만지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TV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먼저 켜놓든 해서 영화 같은 거 즐겨도 된답니다.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도관 출구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백을 할 때 소독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촬영 중이라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벌써 이만큼 모였는데요. 어느 정도에서 백이 다 빠졌으면 꼬리뼈에 통증이 조금 옵니다. 그때 한번 쥐어짜서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우, 잘 빠진다. 투석액이 내 몸에 8시간 이상 있으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 8시간이 안 넘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꼬리뼈가 슬슬 아파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꼬리뼈가 살살 아파오는데 옆으로 비트기, 구부리기, 구부리기. 한번 나왔다. 자, 저는 지금 꼬리뼈가 아프고 투석액이 나오고 있네. 왜 나오지? 한번 눌러주고
상처가 아픈 게 저는 뭔가 생리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픕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을 다 맞췄으면은 아까 풀었던 거를 다시 잠가줍니다. 하얀색 클립 그리고 이것도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은 상태면은 백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백 용량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게 필요하겠죠? 자, 목에 줄 달고 백량은 1.6 배양은 1650 정도 나왔고요. 1500을 넣었기 때문에 배수량은 1650, 제수량은 150입니다. 배액을 하고 나서 내가 복막염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맨들맨들한 부분을 앞에다 둔 이유가 배행은 물이 글씨가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를 확인을 하고 복막염에 걸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색깔이 탁하고 글씨가 안 보인다면은 그거는 복막염에 걸렸다는 증거로 이 물이 버리지 말고 바로 투석 간호사님한테 얼른 전화주세요. 저는 지금 투석액을 비워놓는 시간이라서 투석액을 배에다 넣지 않을 건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액은 다 완료한 상태고요. 위에 칸이랑 아래 칸이랑 잘 섞일 수 있도록 똑딱이도 다 해놓은 상태고요. 배액하는 동안에 아래로 다 모였고 이 모인 거를 흔들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다 넣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2리터를 다 넣지 않고 1.5리터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걸고 1.5까지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밑에 똑딱이를 먼저 부러뜨려줍니다. 똑딱이를 먼저 부러뜨렸고요. 이게 2리터인데 왜 무게추를 다니까 2350이 나오지? 그 이유는 투석을 하기 전에 주식기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주식기란 투석액에서 배액배까지 3초간 물을 빼면서 주식기를 하는 작업이고요. 그때 저와 연결된 도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복막염 걸려요. 그래도 그 3초간 도대체 물을 얼마나 빠진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있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2리터지 이 백 무게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쟀을 때는 이 백 무게는 200g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1.7까지 빼고 그 1.7을 제 몸에다 다 넣으면은 결국에 이 빈 껍데기는 200g만 남게 돼요. 이거를 1.7까지 한번 빼볼게요. 잘 흔들어줬고 내 몸에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도관을 꼭 잠가주셔야 돼요. 투석의 클립 열어주시고 그리고 배액백 클립도 열어주시면 물이 투석액에서 배액백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무게는 정말 잘 봐주셔야 합니다. 멈춰! 자, 1.7까지 뺐고요. 1.7보다 살짝 더 뺐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7까지 빼고 이 액체를 다 제 몸에 넣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안 넣을 거라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넣을 때는 투석액보다 아래 지점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의자는 치워줘도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투석이 빨리 되거든요. 근데 빨리 투석하면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배도 너무 아프고 통증이 좀 있어서 조금 그냥 내 머리보다 살짝 위에 있는 게 더 천천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배액 클립을 잘 닫아줍니다. 이제 배액 할 게 없어서 이건 이제 안 열어도 되고 이제 투석액을 내 몸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투석액이 있는 도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도관을 아까 배액했던 것처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석액이 제 몸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투석이 완료된 거고요. 그러면은 투석은 다 한 거고 도관을 해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관을 서로 분리할 건데요. 이때도 손이 정말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관을 이불 같은 데 넣고 이런 데서 살짝 올려놓고 알콜로 손을 빡빡 닦아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안 마른 상태에서 분리하면 손이 미끄러지겠죠? 하고 자, 이거는 내 도관에 끼우는 소독 뚜껑입니다. 이거는 추석할 때마다 바꿔주셔야 돼요. 썼던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썼던 거 쓰면은 복막염에 100% 걸려요. 알콜로 손을 닦은 다음에 이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아까 연결했던 거를 다시 풀어서 얼렁 닫을게요. 짠! 그러면은 제 도관은 소독 뚜껑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 분리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이 내 도관이 열려 있거나 이 클립 중에서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대참사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물이 쏟아내면 진짜 복막염 걸릴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 집게 가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석의 도관을 떨어뜨리면은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이 투석액은 버려야 해요. 다시 사용을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 도관이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뜨리거나 막 살에 닿았거나 물이 막 쏟아져 내리거나 이런데 구멍이 좀 나거나 하면은 절대 투석을 하시면 안 되고 얼른 이 집게 가위로 찝어줍니다. 찝고 나서 공막 투석실을 가셔야 돼요. 공막 투석실에 가서 내가 이게 닿았다, 아니 내가 이게 구멍이 났다, 이거 갈아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 부분을 밑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구멍이 나면은 얼른 집게로 막아주시고 공막 투석실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새벽에 그랬다 하면은 투석하지 마시고 막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른 투석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가 구멍이 나서 집게를 찝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내 몸 쪽에 가까운 쪽을 찝어주세요. 이게 어쨌든 이 세균이 내 몸 안에 안 들어오게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 몸이랑 제일 가까운 쪽을 집어주세요. 내 몸이랑 가까운 쪽을 찝어서 병원에 가면 되겠죠? 콤시세이의 복막 투석. 자, 이렇게 해서 투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손도 청결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조심해야 돼서 촬영을 엉망진창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 재주가 없기 때문에 말도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발음도 좀 안 좋고.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복막 투석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복막 투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많이 알아봐서 저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식습관도 관리를 잘 하면은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 아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안녕.